네, 9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이제 월간 교육보육계획안, 주간 교육보육계획안, 1일 교육보육계획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간 교육보육계획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월간, 뭐 교육계획안 또는 보육계획안, 뭐 한 가지로 용어를 통일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보육계획안은 한 달, 그쵸? 이제 월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제가 지속되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세분화해서 놀이라든지 행동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간 계획안의 주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자, 중간중간에 영유아의 흥미나 아이들의 이제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주제로 변화시켜서 융통성 있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월간 보육계획안은요, 교사들의 이제 월간 계획안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이런 월간 계획안의 회의는 교육활동의 연령 간의 연계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2세랑 3세의 연계, 3세랑 4세의 연계 이런 식으로 동일 연령의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의 교사들도 함께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교육계획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같은 경우는 월간 계획안에 해당되는 자, 4주다, 5주다 이런 식으로 주차별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주의 놀이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앞에 연간, 월간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계획할 때는 이제 영유아의 신체 발달, 또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이런 다양한 발달 영역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되고, 자, 교사는 이제 이러한 주간 보육 기간에 따라서 활동별로 관련된 교재기구, 교수 매체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을 이때 세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 자, 또한 유아반의 경우에는 대소집단의 활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활동을 진행할 때 유의점, 맞죠? 그 다음에 주의점, 이런 것들도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보육계획안인데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간 보육계획안에서 기초를 해서 해당되는 매일매일, 당일 이루어질 활동을 숙지하고 활동 방법, 준비물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따로 1일 보육계획안 작성하기보다는 주간 보육계획안 안에서 요일별로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일 이루어지는 각 활동을 계획할 때 활동 목표라든지 관련된 활동 자료, 그 다음에 활동 진행 순서, 그 다음에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동기 유발, 교육 집중 전략, 그 다음에 영역별 연계, 확장, 심화 활동, 그 다음 교사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주교사, 보조교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의 유의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십니다. 자,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반 월간 보육계획안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나비반. 그래서 주요 경험은 나, 엄마, 아빠. 그래서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몸의 탐색,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 자,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자, 자유선택, 놀이에서는 쌓기, 그쵸, 신체, 그다음 언어, 그 다음에 탐색, 감각이 포함되고요. 자, 이 일과별로 살펴보시면요. 신체 쌓기는 큰 상자에 공 넣기 해서 엄마 아빠에게 대한 흥미 생김,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돼서 엄마 아빠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고 자동차 놀이 흥미가 생김, 그러니까 흥미 주제별로 기록한다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고 배변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자, 이때는 이제 인형 유모차 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으로 자동차끼를 만들기로 이어지고요. 다양한 자동차 굴러보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블록 경기에 앉아보기. 그 다음에 상자 자동차 놀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실내 자유놀이는요. 뭐 코코코 손이 나왔어요. 움직여요. 신체 부위 이름 듣고 말하기. 그다음에 이제 가족 사진 보며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 이제 가족 손인형 놀기에서 자동차 관심으로 이어질 때 언어는 자동차 그림책 듣기.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 듣기. 그다음에 이제 배변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은
응가하자 등등 뭐 쉬, 응가 듣고 말해주기 이런 걸 이어지고요. 자, 삼색 감각놀이 같은 경우는 그쵸? 네, 색깔 터치판에 이제 손 찍어보기, 촉감 발자국 따라걷기. 자, 이때 네, 관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방에 담고 쏟기. 내가 좋아하는 갈 선택해보기에서 관심이 자동차 주차놀이. 그다음에 자동차 바퀴 돌려서 열고 닫기. 그러니까 인가 인형놀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실내 자유놀이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자유놀이에서 이제 표현이라든지 미술, 음률, 그다음에 역할 놀이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상어 같은 내 얼굴 노래 들으면서 신체 부위 짚어볼 수 있고, 그다음 손발 그림에 끼적이기, 그다음에 네, 엄마 아빠 이제 물건으로 흉내내기, 아기 인형 돌보기,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모양 종이, 그쵸, 이제 노트 물감 찍기, 운전하는 거 흉내내기, 그다음에 동물 인형에서 이제 배변 훈련 넘어갈 때 응가놀이, 응가를 하자 뭔가, 그다음 응가하고 싶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중간에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는데 전이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이 활동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실내외 놀이터 놀이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모래 속에서 손발 숨기기 찾기, 그다음 끈달린 신문 공놀이,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 바람개비 놀이, 물풍선 놀이, 생일 축하 놀이, 그다음에 상자 버스 놀이, 그 다음에 자동차 타기, 젖은 모래로 응가 만들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기본 생활은요, 일가를 가졌을 때 안전하게 노래하겠으면 계단 오를 때 네, 손잡이 잡기, 미끄럼틀에서는 앞으로 모고 타기, 그다음 놀잇감을 입에 넣지 않기, 놀잇감 던지지 않기, 손 씻기는 선생님 도움받아서 손 씻어보기, 손 씻은 후 물 닦아보기,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쵸, 영화반, 네, 그 월간, 네, 네, 샘플 냅니다. 자, 뭐, 엄마, 아빠 원투,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추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주제별,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 자유놀이 같은 경우는, 그쵸,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쵸, 신체, 언어, 탐색의 경우,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이제 표현, 그다음에 역할 쌓기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 같은 경우 주요 경험별로 그쵸 주차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서는 거미줄에 공을 던져 보아요. 자, 2주차에서는 엄마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르면서 네, 악기 연주, 빨랫줄을 널어요. 3주차에서는 우리 가족 주제이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 체조, 달팽이처럼 움직여요. 자, 4주차는 추석. 그래서 사방치기, 발판 치통을 띄워요. 달팽이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이어지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10주차에서는 가족 사진 보면서 가족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해보기. 엄마, 아빠 이름 끼적여 보기. 그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엄마, 아빠 어떤 일을 할까요? 엄마, 아빠 편지 써보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죠. 친척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달팽이, 네, 자연 관찰책을 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쿵짝쿵짝 회원이의 추석 맞이 그림책 같이 읽어보고, 친척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탐색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물건 탐색해보기. 동물 포즈 맞춰보기.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구성을 찾아보기. 도민이 놀이하기. 3주차에서는 동물, 양말, 놀이. 자, 달팽이를 돌봐줘요. 그 다음에 4주차. 솔방울 솔잎 탐색하기. 달팽이 돌봐줘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그 다음에 미술 음률 놀이에서는요, 우리 집은 동물원, 노래 따라 안 불러보기. 그 다음에 뭐 전통 문양, 그림을 꾸며볼 수도 있고, 자, 이어집니다. 2주차에서는 사랑의 편지 꾸며요. 그 다음에 한지 붙이고 전통 무늬 꾸며요. 3주차 똥보 아저씨 노랫말 들으면서 움직여봐요. 꼬물꼬물 달팽이 만들어봐요. 표현이니까 음률. 자, 그 다음 4주차 강강술래 놀이를 들으면서 움직여요. 역할 놀이에서는요, 역할 쌓기.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놀이를 해요. 카페 놀이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어요. 엄마 아빠 일하는 공간을 구성해요. 뭐 주방이라든지 회사. 친척집에 가는 놀이를 해요. 친척집 가는 교통기관 집을 구성해요. 그다음 4주차 추석 음식 만들어 나눠 먹어요. 친척집 가는 놀이를 해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어지는 이제 전이활동 참고하시고요. 자, 실내외 놀이터 놀이 같은 경우는, 그쵸, 첫 주자, 자연물로 소꿉놀이 해요. 그 다음에, 네, 교체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 못 갔다 하면은 실내에서는 붕붕카 타고 출근한 놀이를 해요. 이어지고요. 2주차, 무리로 우리 집을 지어보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 주변을 산책해요. 그 다음에 대체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활동이고, 3주차, 자연물로 소꿉놀이를 해요. 우리 집에 왜 아니, 왜 아니. 요거 놀이하고, 특성화 같은 경우, 그쵸. 전통 문양, 카드 뒤집기 놀이를 해요. 대체활동, 스파쿠치 놀이를 이어줄 수 있겠고, 4주차, 놀이로 추석 음식 만들어 보아요.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놀이를 해요. 자, 기본생활 같은 경우는, 네, 첫 주차, 땀 흘린 후 세수를 한번 해보기. 2주차, 순서 기다려보기. 3주차, 엄마,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기. 그 다음 마지막 4주차, 식사 후에는 이를 닦아봐. 뭐 이렇게 하고 비고란에는 행사들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육교환의 샘플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네, 이제 주요 경험이 더운 날씨와 놀이, 비 오는 날 놀이. 자, 변경 이후, 올,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 오는 날에도 우산과 장화를 착용하고 바깥 놀이터 산책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요 경험을 이렇게 변경했다. 원래 연간에서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주차별로 보시면, 네, 1주차 더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2, 3주차 쭉 이어지는데 즐거운 물놀이, 물을 이용한 놀이. 그 다음 마지막 4주차째 깨끗이 씻기 해서 영화의 주요 경험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자료를 이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낸 놀이는 무엇일까요? 차 타고 수영장, 할머니 집 가요, 뭐 아기 목욕놀이, 낚시놀이. 영화가 주요 경험과 해당되는 놀이를 만들어낸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걸어보아요. 그쵸? 계속 비가 왔다고 하니까, 창밖 비 오는 풍경을 보아요. 천둥소리 만들어봐요. 지렁이, 물, 웅덩이를 살펴보아요. 영화가 주로 관심을 보이는 놀이를 새롭게 추가해서 작성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는요, 그쵸. 쭉 4주간 비누거품으로 손을 문지를 닦아보아요. 손 씻으면 물기를 닦아보아요. 내 기저귀를 꺼내보아요. 기저귀 달기 전 변기 앉아보아요. 이런 거. 일상에서 경험하는 탐색과 놀이를 세팅하시면 되고, 놀이 자료 제시할 수 있겠죠. 산책 여행 사진, 여행 용품, 그 다음에, 네, 파란 비닐 매트라든지 물놀이 용품들 다양한 거, 여름 가을 퍼즐, 여러 종류의 모형 자동차 귤매트, 운전대, 그 다음에 풀장, 그 다음에 물고기 스티커라든지 낚시놀이, 그 다음에 이제 장마와 관련된 것 중 우비, 장화, 우산, 그 다음에 하선지, 목욕용품, 수건. 그래서 영화의 예상놀이, 그 다음에 영화의 관심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놀이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놀이 자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 일정 체크를 하셔서요. 주요 행사들, 뭐 방역의 날이라든지 소방대피 훈련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는 특히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위생 관리기 위해서 외출 후 깨끗이 몸 씻어요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반, 네, 월간 보육기관의 샘플입니다. 자, 주요 경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동물, 곤충, 동물 보호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실내 자율선택놀이, 쌓기, 그 다음 역할, 언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주제별로 보시고 나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쌓기, 동물집, 동물농장, 동물원 구성하기. 자, 첫 번째 동물에 대한 흥미에서 달팽이 관심 이어지고요. 동물 돌보기 공룡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관심이 이어지는 것에 따라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곤충집 구성하기, 띠블록으로 곤충 소품 구성하다가 달팽이집 구성으로 이어지고요. 쌓기니까. 그 다음에 동물병원으로 확대돼서 크게 구성하기, 공룡이 사는 곳까지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역할 같은 경우 동물원 나들이 놀이에서 해당되는 주제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쵸? 곤충 역할 놀이에서 확장해서 동물 살펴보기 놀이, 그 다음에 좀 크게 동물병원 놀이, 미용실 놀이, 네, 공룡 인형 놀이로 확장됐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동물 사진, 그쵸? 화보 보면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동물 사진 모으고 이야기, 동물 수수께끼. 처음에는 네, 곤충 이름 찾아보기, 써보기에서 달팽이 그림책으로 이어지고 확장해서 네, 병원 관련 그림책, 병원에서 하는 일, 공룡 그림을 보면서 공룡 이름 알아보기에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실내 자유놀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수과학 영역에서는요.
어느 곳에 살까? 동물 분류하기. 그 다음 주사위 던져. 동물 수망표 붙이기. 자, 관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볼게요. 여러 가지 곤충 화보 관찰하기. 곤충 모양 완성하기 게임에서 달팽이로 확장됐죠. 달팽이 돌보기. 그 다음 달팽이 관찰하기. 그 다음 확장됐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네, 도구, 그림 맞춰보기. 공룡 생긴지 살펴보기. 미술 영역 같은 경우는 그쵸. 어떤 주제가 있나요? 동물 모양 물감 찍기, 좋아하는 동물 그리기, 그다음 동물 모자 만들기 수준에서 맨 처음 1주차에서는 물감 찍어서 곤충을 표현하기, 곤충 모양 설정이 적기 해서 확장해서 달팽이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약봉투 만들기, 사륵에서 공룡 발자국 찍기 방식으로 이어졌네요. 그 다음에 음률 영역, 자, 영역에서는 나는 토끼, 노래에 맞춰서 동물 움직임 표현하기 주제입니다. 자, 처음에는 네, 개구리 있는 연못에, 그다음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요거죠. 노래 듣고 부르기. 그 다음에 왕벌의 비행, 나비, 음악 감상하기에서 관심이 바뀌죠.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의 동물을 표현하는 악기 찾기, 그 다음 달팽이도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확장해서 병원놀이,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공룡 발자국 따라 움직이기로 이어집니다. 전이활동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기 때문에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소개하기. 게임은 어떤 동물의 소리일까요? 입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 곤충들은 어떻게 살까? 신체 표현, 왕벌의 비행, 나비, 음악 들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기. 그 다음 신체 게임의 2주차에서는 동물 먹이 주고 돌아오기, 이야기 나누기, 동물을 보호해요. 그 다음에 4주차 이어지는 활동, 병원 가본 경험 이야기 나누기, 내가 알고 있는 공룡 소개하기. 그 다음에 이제 실내외 놀이터, 놀이 참고하시고요. 기본 생활 이어집니다. 비곤란에서는 네, 이 달에 하는 현장학습 동물원, 견학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월간 보육계획 샘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8월에 샘플에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요, 자동찾기. 자, 유아의 주요 경험은요, 유아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탈 것에 관심을 보인, 그다음 탈 것 중에 자동차가 다니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보는 놀이로 진행됐다라고 하네요. 주차별로 첫 주에서는 내가 다녀온 여행지 소개하기, 여행 갈 때 필요한 물건, 그 다음에 2, 3주 차에 걸쳐서는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 무엇을 보았나, 무엇을 먹었나, 어떤 놀이를 했나를 이어지고요. 4주 차에서 무엇을 타고 갔나, 교통기관 관련 관심으로 이어지죠. 내가 타본 탈 것들, 여행할 때 기차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놀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UR 주요 경험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국 놀이를 만드는 건 유아 중심이죠. 유아가 만들어낸 놀이로 관심의 일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찾기가 관련된 주제는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 여러 가지 길, 그다음에 신호등, 그다음 표지판 만들기 등 도로 꾸미기 관련된 놀이를 이어졌다 하고요. 자동차를 만들고 전시회 후에 UI 관심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놀이를 이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8월에 이어진 활동을 보시면요. 가족과 함께 간 여행 소개하기. 자동차가 빠르게 가는 길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다녀온 여행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2, 3주차에서 내가 만든 자동차 길. 그 다음에 신호등을 건너 보아요. 이제 교통안전 교육이 또 들어가면 좋겠죠? 필요한 경우 활동을 통해서 유아 놀이를 선생님이 적절하게 지원, 격려, 지지하시면 됩니다. 자, 놀이 자료 쭉 참고하시고요. 놀이 자료 마찬가지로 예상 놀이, 유아의 관심에 따라 새롭게 추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놀이에 따라서 제공된 놀이 자료를 추가로 작성해서 일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 일정 보시면 자, 이 달에 해당되는 거 수영장 부모 참여 프로그램, 뭐 원내 솔직기 교육, 솔직 도우미 활동을 행사 일정에다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월간 보육계획안 샘플입니다. 자, 유아의 경험, 우리 동네, 그다음 우리 동네 생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원, 투 이렇게 만약에 샘플로 잡았다 한다면 실내 자유놀이, 쌓기 해당되는 우리 동네 구성하기, 우리 동네 지도 위에 건물 세우기, 그다음에 벽돌, 블럭으로 우리 집 구성하기 관련된 활동이 이어졌고요. 자, 일단은 주차별로 보시면, 그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이어지다가 나무니까 새, 가을에 볼 수 있는 동물로 아이들의 관심, 흥미가 이어졌네요.
첫 번째, 이제 경찰서, 소방서, 은행 구성하기에서 이어져서 우리 동네 기관 구성하기, 그 다음에 경찰서, 경찰차 구성하기, 교통통제센터 구성하기로 관심이 확장됐고, 마지막에 4주차에서는 미술관 구성해보는 걸로 갔네요. 역할, 맡은 놀이가 주를 이루고, 우리 동네에 도와주는 분들 역할 놀이를 하다가 다양한 직업인 되어보고, 경찰 역할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네, 무슨, 그 다음 작가가 한번 되어보는 걸로 확장됐네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언어, 그다음에 수도자 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과학, 미술로 과학은 우리 동네 지도 관찰해요. 미술,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우리 동네 건물 만들기로 이어져서 자, 다음과 같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음률 활동 마찬가지로 네, 그런 집 보았니? 노래 부르기, 버스 타고 동네 구경하기 관련된 주제를 이어질 수 있고 확장으로. 자, 안전교육, 네, 샘플 다음과 같고요. 대수 집단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 즐거운 가을 소통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첫 주, 2, 3주 차에서는 법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확장시켜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실외, 네, 놀이터. 자, 다음과 같고, 기본 생활, 해당되는 것도 세팅할 수 있고요. 자, 비고란에, 매주 활동 계획은, 네, 이전, 그쵸? 전주에 유아의 흥미를 반영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연계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0월 2주차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고, 10월 3주차는 2주에 이어지는 흥미와 활동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하는 거, 별표. 자, 10월 4주차에서는 마찬가지로 3주차 때 나왔던 유아의 흥미, 활동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예를 들자면 10월 2주에서 4주까지의 계획한 활동들 중 진행되지 않은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된 활동, 유아가 새롭게 흥미를 보인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뭐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서 계획된 활동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주제의 시작으로 새로운 계획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눈이 들어오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밑줄 표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활동이고 밑줄 표시는 새롭게 아이들의 흥미를 보인 것. 그렇게 추가된 활동을 통해서 보육계획안을 보셔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구분을 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네, 2강 수고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